김영삼 대통령 묘소는 이 장군묘에서 기를 다 뺏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가 장군묘에 있고 저 묘구로 가는 것을 다 200에서 뺏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가 명당인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명당이에요. 여기까지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맥에서 빼서요. 그리고 나머지 한번 볼게요. 예, 됐어요. 여기 맥이 없어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저기 보시면 저 장군묘, 일장군묘, 네. 거기가 바로 안산이 돼요. 여기가 명당이고, 네. 명당에서 보면 이렇게 자청류가 우백호가 이렇게 감아주는 형국.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여기에서도 보면 이 좌사성에 불과하고 좌청룡에 불과한 자리. 그 다음에 안산 정확하게 있고요. 이게 바로 저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명당.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자리에는 기혈이 저 위에서 장군묘에서 끊겨버렸어요. 오는 맥이 끊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혈이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예. 저기가 가장 완벽한 안산이에요. 여기는 다 정일권이도 돌아가셨네. 예. 정일권 씨 여기요. 이제 양. 여기 명이요. 저 십자가 때문에 기혈이 죽은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음이 나온다고요. 예. 여기서부터는 명인데. 예, 이렇게. 여기는 혈이 크니까 예, 됐어요. 여기가 혈이 헌체 크네요. 여기는 십자가가 있어도 명이 나와요. 여기는. 저기가 무슨 문자요? 양자도 아니고. 됐어요. 깝깝하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깝깝하네. 말씀하실까요? 예. 첫째가 묘자리 할 때 보면 요 비석 있잖아요. 알리는 비문은 여기다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예, 여기다 세워야지. 여기다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열파장이 형성이 돼서 여름에 여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오면 막 더워요. 더워. 반사가 돼 갖고 얼굴이 더 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자체가.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봐도 여기 딱 봤을 때 여기는 어미 좌청룡 자리예요. 예. 여기 혈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장군묘의 좌청룡 형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장군묘가 명당이고 여기는 음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예. 음당 예. 찍고요. 예. 음당 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음당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물이 안 탈 것 같지 않아요? 저 이미 속계열지가 다 있는데, 그런데 이미 저렇게 큰 명당이 형성이 되면 그 옆에는 큰 명당이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장군 묘역을 할 때 이미 땅에 있는 기가 바로 저 장군 묘역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기맥이 저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요. 예를 들면 동맥을 여기서 탁 텄어요. 피가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가 안 내려가죠. 그럼 여기만 있고 여기서만 나오죠. 그러면은 피가 저쪽에서 내려왔어요. 그럼 이쪽으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기가 안 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런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묘자리 작업할 때 봉황에 알이 나왔다라고 했어요. 김영삼 묘는 뭐 알이 뭐 5개, 7개 나왔다가 명당이라고 난리 났. 봉황이 알이 나왔다고 했어요. 예. 제가 그 사진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알이 나왔어요.
근데 봉황이 뭐 어디에다가 알 까는 줄 아세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봉황이 아니고 돌멩이가 이런 게 나와서 아니 그게 봉황 알이라고 그래요. 근데 봉황이 알을 까으려면 오래된 오동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오동나무가 하도 오래되면 속이 뻥 뚫려요. 군역이 나는데 그 속으로 대나무가 이렇게 올라와요. 대나무가 올라오면 그걸 보고 봉황이 날아다니다가 거기다가 뚜아리를 터요. 그리고 대나무 이파리를 먹으면서 알을 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나무가 있어야 되고 오동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대나무가 없었고 오동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진에 볼 때는 돌멩이가 이런 게 있었. 아니 그게 바로 혈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동나무하고 대나무가 있으면 봉황으로 쳐주는데 오동나무하고 대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봉황으로 쳐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대나무는 어떻게 하면 자랄 수가 있어요? 대나무는 씨가 없잖아요. 뿌리를 심는 거예요. 그 샘에다가 뿌리를 하나 빠져놓으면 그거 살까? 예. 그러면 살고 이렇게 꼭 올려주세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여기 한번 사진 좀 이렇게 찍어봐 주세요. 이 대나무가 있나요? 대나무 없죠. 그 다음에 오동나무는요? 오동나무도 없어요. 오동나무 없죠. 왜 없을까요? 오동나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동나무, 오래된 오동나무 안에서 대나무가 올라오면 봉황은 거기에다가 또아리를 틀어요. 집을 짓고 거기서 알을 낳아요. 그리고 그 대나무 잎을 쪼아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대나무가 없고 오동나무가 엄연히 없어요. 그럼 그게 봉황 알이었을까요? 봉황 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관들이 간혹가다 묘자리에서 그렇게 돌이 나오면 그게 바로 혈층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걸 바로 혈에서만 나오는 응고가 되는 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혈은 원래 여기는 명당이었지만 장군묘를 만들면서 혈이 저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혈층은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갔더라고요. 금이 가면 그것은 명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알아야 되는 게 여기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뿌리 자리, 장군 자리는 장군 1장군묘 자리는 알맹이 자리,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자리는 꽃술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 자리는 가지 자리, 이파리 자리, 그 다음에 요 김영삼 자리는 바로 여기도 가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꽃 가지 자리라 여기가 그래서 음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수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높게 쓰면 물이 안 나올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물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물 검사. 엄연히 이거는 기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수맥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수맥이요. 이렇게 수맥 여기까지 기죠? 수맥. 여기 물 나오네. 여기 지하수. 여기 지하수. 네, 여기 지하수. 그죠? 네, 지하수. 이렇게 지하수 자리. 여긴 지하수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런 무슨 날등에 물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풍수를 잘 몰라서 그래요. 백두산 청지는 왜 물이 있을까요? 백록담이 있어갖고서 뭐 천지에 물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수맥이 있는 거죠. 한라산에 왜 물이 있을까요? 한라산 물은 물이 비가 오면 쌓여서 나가는 형태의 물이라 자가물은 없어요. 거기가 물층이 안 만들어져요. 자가물은. 그런데 백두산은 왜 물층이 있을까요? 밑에서 온천수가 솟아 올라오잖아요. 산 정상에도 물이 있는 법이요. 그래서 이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지관만 써도 이런 큰 실수를 안 했다는 거 잊지 마셔요. 김영삼 대통령이 묘인데요. 이 대통령께서도 공과 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그 공과 과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딱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딱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살아생전에 대통령 하셨을 때 우리나라를 OECD에 가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나라를 제선진국에 가입을 시켰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가장 큰 문제가 그는 철실한 기독교주의자예요. 그리고 기독교주의자고 그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청와대에 딱 들어가고 입성해 보니까 거기 큰 저수지가 있었대요. 거기에 고기를 안 꺼내고
흙을 다 뭉개버렸어요. 왜? 불교식으로 졌다 해서.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어떤 앞을 내다보는 크신 분이 예언을 했어요. 그만치 사람이 죽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세월호가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보면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저희와 같은 도사들이. 그때 구포에서 기차 사건이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구포에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서해안에서 350명 여객선이 침몰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배수가 높았던 김대중이는 바로 그걸 이용하지 않았어요. 배수가 높았던 김대중이는 구포 기차 사건 갖다가 세월호처럼 이용하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도 배수가 높았던 김대중이는 바로 그걸 갖고 이용을 안 했고 서로 합심이 돼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이거부터 극복한 다음에 정치적인 싸움을 하더라도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세월호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됐죠? 배수가 짧으니까 그거 갖고서 이용을 해버렸던 거예요. 배수가 짧으니까 보험료를 해줘야지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보상을 해줘요. 배수가 짧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배수가 이 컸던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때 당시 야당들은 그거 갖고 이용을 안 했어요. 국민과 서로 화합해서 성금을 걷어서 성금을 줬던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요. 김영삼 정부 때 구포 사건, 비행기 사건, 육해공군이 다 터졌잖아요. 그런데 왜 문재인은 그걸 갖고 이용했을까요? 한심하죠. 그래서 바로 김영삼 대통령에게 청와대 들어갔을 때 저수지에 있는 고기를 안 꺼내고 다 묻었다고 해갖고 그래서 바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 다음에 OECD에 가입할 때 그때 당시 우리나라 달러 보유량이 450억 달러였었어요. 그런데 그 450달러를 우리가 OECD에 가입한다고 해놓고 아르헨티나한테 돈 빌려주고 못 사는 나라한테 돈 빌려주고 이 나라한테 돈 빌려주고 이래서 380억 달러일 때 IMF에서 경고가 들어와요. 김영삼이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돈을 퍼주기 시작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IMF에서 380억 달러 때 우리나라는 경고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IMF가 들어왔어요. 절단 났죠. 모든 게 다 우리나라는 파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IMF에서도 인정했어요. 한국이 과연 달러가 부족해서 IMF를 맞은 나라인가를 IMF에서도 인정했어요. 그때 유럽에서 금융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바로 그걸 맞아버린 거예요. 미국에 의해서 그건 맞은 거예요.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걸 미리 예견하고 달러를 안 빌려줬으면 어땠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때 당시 우리나라 IMF를 안 맞을 수도 있었어요. 왜 안 맞을 수 있었을까요? 김영삼이가 무릎을 꿇고 일본에다가 굽혔으면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영삼이가 무릎을 굽히지 않고 돈을 안 빌렸던 거예요. 이 내용 모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무릎을 굽히면 우리가 살 수 있었거든요. 나를 생각하면 못 굽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을 생각한다면 무릎을 굽혔어야 돼요. 그럼 일본에서 돈을 빌려줬고 그걸로 IMF를 안 맞을 수가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 만약에 우리나라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무릎을 굽히면 쌀을 한 자루 준대요. 그런데 자존심 상한다고 무릎을 안 굽힌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가 엄청나게 반공주의자라고 엄청나게 떠들고 다녀요. 그런데 문제점이 생겼네요. 그도 창씨개명을 한 자. 일제시대 때 새우를 엄청나게 잡아서 돈 벌 수 있다면 그러면 애국자나 일반 반공주의자나 이런 사람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가능 안 했을까요? 왜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 하면서 왜 김영삼 대통령은 창씨개명한 걸 왜 안 밝히지요? 왜 일제시대 때 일제 학교에서 잘 배우고 왜 떵떵거리고 살았죠?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역사 교육이라는 것은 누가 이러면 나도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친일파, 이 사람은 친일파가 아니었다라고 논해야 돼요. 김영삼이가 6.25 터졌을 때 뭐 했어요? 도망갔지요. 뭐 했어요 6.25 때? 뭐 했는 줄 아셔요? 모르죠. 김영삼 때 뭐 했는데 6.25 터졌을 때 인민군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죠. 6.25 때 싸운 대통령이 과연 누구 있어요? 보면 저는 이승만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윤보선도 안 싸웠어요. 일제 때는 싸웠지만 6.25 때는 안 싸웠어요. 이해 가시겠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배불러서 그래요. 우리가 보릿고개 넘긴 지가 얼마나 됐다고. 불과 75년까지도 보릿고개를 제대로 못 넘겼던 나라예요. 제가 거의 85년까지 거의 꽁부리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라가 쌀밥을 언제부터 먹었다고요? 그걸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또 잘한 게 금융실명제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금융실명제를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숨어있는 자금을 끄집어내자, 좋은 말이죠. 그래서 있는 자들 돈 끄집어내서 투명화하자, 좋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 계획을 세우고 운하를 했을 때 뭐가 빠졌을까요? 상류에 있는 돼지우리나 소막을 다 없앴어야 돼요. 기업을 다 없앴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별도의 관을 빼서 별도의 똥물들을 다 한쪽으로 빼서 하수처리장에 처리하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한 게 가장 큰 실수였거든요. 만약에 그것만 했으면 운하는 성공했을 거예요. 보는 성공했을 거예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한 강이 썩고 있고 강이 막 녹조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김영삼이는 금융실명제를 하면서 가장 뭐를 안 했을까요? 팁을 안 줬어요. 팁. 금융실명제를 하면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꿈은 버려야 되는 시대예요. 정상적으로 부자가 되는 시대는 버려야 돼요. 노동을 해서 부자가 되는 시대를 버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미국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민을 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데 10년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 대다수가 세탁소를 하고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간 우리나라 사람은 왜 세탁소를 했을까요? 왜 하면 슈퍼를 하고 왜 세탁소를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왜 식당을 하고 왜 했을까요? 팁이 많이 나와요. 정상적인 월급은 작아요, 미국은. 그러나 그 팁이 많아서 월급의 3배, 4배, 심지어는 10배까지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세탁소도 차리고, 세탁소도 팁이 잘 나오잖아요. 슈퍼도 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슈퍼는 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식당 하면 팁이 또 잘 나오잖아요. 팁 잘 나오는 것만 공격한 거예요. 공략한 거고.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김영삼이가 금융실명제는 잘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부자로 살게끔 하려면 바로 팁 제도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팁 제도를 안 만든 김영삼이는 바로 금융실명제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팁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이 작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 안 올라가도 돼요. 팁 제도만 만들면 최저임금 안 만들어도 돼요. 만약에 팁 제도 만들면 저도 바로 식당에 가서 일할래요. 굶어 죽겠어요. 이런 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역대 대통령들의 그 묘를 풍수 기행을 하시고 생부님께서 풍수적으로 또 아니면 기로서 그걸 정확하게 그 어떤 기준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으신지? 예. 첫째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훌륭하게 만든 대통령,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망친 대통령. 제가 묘자리 꼭 한 다음에 이걸로 꼭 확인을 해주거든요. 누가 가장 공이 많습니까 하면 가리키고 이렇게 돌아줘요. 길을 줬다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우측으로 돌아요. 속도 세기나 이런 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건 길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도는 속도가 틀리죠? 네. 노태우 대통령. 네. 김영삼 대통령. 엄청 빨리 도네요. 김대중 대통령. 왜 그런지 나중에 가만히 보세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제 보셨죠? 그런데 이 중에서 최고 센 분이 박정희 대통령.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 너무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저는 기를 믿지 기가 아닌 건 안 믿어요.